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한 부분에서 정부와 좀 부딪히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있죠. 그런데 한국은행상은 그래도 자신이 학자 출신으로 양심이 있다면 이 대목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가계의 지금 부채가 3,000조가 넘어가고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렸고 또 가계는 빚을 내 집을 사는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있어요. 4, 5, 6 석 달 동안에 16조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고요. 지난 7월 달에 7조 6천억의 가계부채 주담대 증가가 있었고 이달만 6조 1천억의 지금 주담대 증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7월 달하고 이번 달 주담대만 보더라도 14조가 늘어났어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출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2일 연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냈을 때 그 부담이 적을 걸로 생각한다면 확실히 말을 하겠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창용은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금리 인하를 조만간에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인하 결정을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금융 안정의 목표로 볼 때 한국 경제를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가 예전처럼 0.5% 저금리 수준으로 내려가 연끌에 대한 부담이 적은 시대는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빚을 내 집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장이 직접 경고를 했어요. 자, 거기에 반해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이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면서 자, 대출을 조인다고 주담대 대출 금리를 올리는 추세와 관련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개입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 개입 필요성을 느낀다면 은행이 금리를 오르는 걸 놔둬야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당국이 나서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갖다가 내리도록 개입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입니까? 자, DSR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것도 잘 알 건데 왜 이럽니까? 그래서요, 지금 정부가 한쪽에서는 대출을 자극하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도 결국 대출 자극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창용이는 또 거기에 반대하고 있고 금리 내리는데 자, 그래서 이 지금 DSR 2단계를 미루고 대출을 자극해 놓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조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규제 카드를 총동원하겠다 하지만 규제 카드를 총동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은행 보고 금리 올리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대출 물량 관리를 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복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지금 아노미 현상, 혼돈 현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한국은행이 영 바보도 아닌데 물가가 잡혔는데 금리를 안 내리는 거는 집값하고 부채가 지금 너무 늘어나서 결국 지금 금리를 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금리 인하 여부는 집값이 잡혀야 금리를 내리겠다. 그래서 이창용이 간담회에서 부동산을 40번을 언급을 했어요. 집값 안 잡히면 11월 달에도 안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0%대 금리 때 연끌 많았죠. 문재인 때 연끌 투자할 때는 0%대 금리입니다. 그런데 0%대 금리가 있던 코로나 때보다도 연끌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연끌 아파트 매입해서 대출 연체되고 파산 경매
빚의 악순환이 지금 시작됐다고. 그래서 제때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법원의 경매로 넘어간 집합 건물이, 즉 아파트가 13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빚내서 집 사는 서민이 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담대 연체가 1조 8천억으로 2018년 이후 사상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경매가 지금 처리되고 있는데, 지난번 집값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영끌족이 시장 침체와 고금리를 감당을 못해서 그야말로 이자를 갚지 못해 은행 등에 지금 의해서 경매 처분이 지금 물건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대출이라는 거죠. 주택대출요. 근데 지금 0%대에서 주택대출 받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고금리 때 대출 받은 사람들은 더 심각하지 않겠어요? 엄청 심각하지요. 빚의 악순환이 훨씬 더 심각할 거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영끌족 파산과 더불어서 최근에 비아파트 미분양 물량 이런 것들이, 지방 비아파트 미분양 불량, 최근에 지방과 비아파트 미분양 물량 등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가계부채 연체가 더 심화될 걸로 보여서 이제 경매에서도 안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고점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파산하고 경매로 내몰리는데, 지금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집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겠느냐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의 경기를 보여주는 건설업이요, 지금 쇠퇴기로 가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서 더는 못 버티는 줄도산, 건설사 부도 폐업 증가, 신규 등록 감소,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이 전혀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보면 서울 아파트가 급등 부채질환 정책이 실패했다. 세제 금융 혜택 1주택자에 부여해서 서울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의 수요가 쏠려버렸다. 그래서 정부가 판단을 미스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뭐가 맞는 정책인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한 현상을 지금 빚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체적으로 경제 관료들이 그냥 좌충우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좋아하면 부동산으로 망하는 게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때 입증이 됐어요. 지금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들이 다 망해가는 것도 장기간 저금리에서 또 부동산 투기가 부풀려졌다가 발생한 현상이에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적어도 방향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성조차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